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비정형 데이터 분석의 5번째 챕터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의 디스트리뷰티브 리프레젠테이션 분산 표상에 대해서 두 번째 꼭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장 워투백 디스트리뷰티브 리프레젠테이션 분산 표상 관점에서 첫 번째 방법론이었던 뉴럴 네트워크 랭귀지 모델 NNLM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장 널리 이제 알고 있는 워투백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설명을 하자면 뉴럴 네트워크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단어들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단어의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고요. 워투백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단어가 이렇게 만약에 파란색이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단어라고 하면 요걸 통해서 주변 단어를 통해서 녹색 단어들을 통해서 파란색을 예측하게 하거나 또는 하나의 녹색 단어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반대로 이렇게 예측하는 방식, 이 두 가지 이제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전자를 Continuous Bag of Words라고 하고 후자를 Skipgra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 중에서 후자에 제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트백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의 아키텍처가 존재합니다. 여기 있는 W라는 거는 WT라는 게 바로 T번째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 T번째 단어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 자체가 T번째 단어의 앞뒤 두 개씩, 여기서는 윈도우 사이즈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지요. T-1, T-2, T 플러스 1, T 플러스 2번째 단어를 가지고 T번째 단어를 예측하는 게 Continuous Bag of Words, 줄여서 CBOW라고 불리는 방법론이고요. 반대로 T번째 단어를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의 모델 자체가, 예측 모델 자체가 주변 단어들 T-2번째, T-1번째, T 플러스 1번째, T 플러스 2번째 단어를 예측하도록 만드는 게 오른쪽 스킵그램입니다. 둘 중에 일반적으로 처음 이제 구조를 보면 정보를 더 많이 받아서 하나의 단어를 예측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CBO가 더 정확할 것처럼 더 퍼포먼스가 좋을 것처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성능 관점에서 봤을 땐 반대입니다. 그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냐면 뉴럴 네트워크는 여러분들이 다 학습을 했다 또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플로우 관점에서 보시겠습니다. 15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워드인 이 타겟 워드인 WT를 가지고 그레디언트가 각각의 단어에다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주변 4개의 단어의 그레디언트를 흘리는 반면에 스킵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레디언트를 받을 때 주변 단어들의 정보들을 모두 하나의 단어를 업데이트하는데 그레디언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서 스킵그램이 조금 더 둘 사이에서는 퍼포먼스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강의에서는 스킵그램 구조를 위주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근데 뉴럴 네트워크이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서 액티베이션 펑션도 없습니다. 활성함수도 없는 뉴럴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도 리니어 구조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도 리니어 구조입니다. 상당히 단순합니다. 핵심은 액티베이션 펑션이 여기서는 액티베이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보면 목적 함수를 먼저 볼게요. objective 펑션이 뭐가 되냐면 log probability를 maximize, 최대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given the current center word니까 k번째 단어가 주어졌을 때 log probability of any context word니까 이 단어 앞뒤로 주어지는 단어들의 생성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세타라는 거는 우리가 최적화를 해야 되는, 옵티마이즈를 해야 되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목적 함수 자체가 여기 있는 이 상황을 보시면요. T번째 단어가 컨텍스트로 주어졌을 때, 센터 워드로 주어졌을 때 J가 플러스 마이너스 M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양쪽 대칭으로 M개씩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T 플러스 J니까
t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m개 마이너스 m부터 오른쪽으로 m개까지의 단어가 생성될 확률이 센터 워드 하나 주어졌을 때 확률 값이고요. 그거를 스몰 t는 1부터 라지 t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퍼스의 모든 조합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서 최대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이 워트백의 스킵그램 모형의 오브젝티브 펑션입니다. 목적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보시면 원래는 구조 자체는 사실은 주어진 하나의 이 센터 워드가 있으면 얘네들을 직접 한꺼번에 예측을 해야 되는데 실제 앞에 식에서도 보시다시피 실질적인 코드나 구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씩 예측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꺼번에 예측해서 그레디언트를 흘리나 따로따로 예측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흘려서 합치나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센터 워드인 night가 주어졌을 때 컨텍스트 워드인 the를 예측을 잘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고요. 또 night가 주어지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mighty가 이제 학습이 잘 되게 주어지고요. 사실은 보통은 여기서는 대칭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왼쪽 2개, 오른쪽 3개라는 예시는 잘 들어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시로서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센터 워드는 똑같은데 여기에 대응하는 컨텍스트 워드가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데이터가 이제 워드가 주어졌을 때 그 시점에서의 컨텍스트 워드에 해당하는 probability를 최대화시키는 게 되겠죠. 여기서 보면 small k는 1부터 large k 같은 요 파트는 저기를 normalization을 해서 softmax 함수를 쓰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xw가 word w에 대한 피처가 되겠고요. vc가 word c에 대한 어떤 classifier 벡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번째 단어에 대한 벡터와의 내적 연산값의 exponential 값이 모든 단어에 해당하는 xw와 모든 단어에 해당하는 exponential의 그 내적의 exponential의 합으로 이렇게 나눈 게 이제 probability가 되겠죠. 반면에 continuous backup words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단어들을 가지고 중심 단어를 이렇게 예측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단어를 가지고 하는 게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C가 small c가 아니라 large c가 되는 거는 이 전체 컨텍스트가 하나의 조합으로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단어의 조합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확률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식으로 한번 이 아키텍처를 살펴볼게요. 어떤 인풋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단어로부터 히든 레이어의 뉴런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핵심은 리니어 뉴런입니다. non 리니어가 아니고요.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고요. 여기는 사실은 300개가 있으니까 300차원으로 지금 300차원으로 매핑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자면 여기에 있는 히든 레이어 이쪽 첫 번째 인풋 벡터에서 히든 레이어로 갈 때는 여기서 단어가 10,000개라고 치면 10,000개 곱하기 300차원의 벡터가 지금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룩업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면 이거를 행 단위로 보게 되면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서 이 하나하나의 행이 300차원의 워드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서 만들었던 NLM에서 봤던 룩업 테이블과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뭔가 특정한 단어가 주어졌을 때 원합 벡터가 주어지면 여기서는 ant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ant에 대해서 300차원의 피처가 나타나게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이 워드들에 대해서 아웃풋마다 이 룩업 테이블에서 300차원의 특정 단어, 다음 단어에 해당 가능성이 있는 것을 찾아와서 내적을 하면 여기에 있는 exponential x가 되겠고요. 그것들을 전부 다 더한 게 normalization 팩터가 돼서 다음 단어가 뭐가 될지를 예측을 하는 이 상황에서의 확률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워투백에 대한 이제 그레디언트 어센트 알고리즘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 수식을 단순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센터 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이쪽에
컨텍스트 워드가 있을 때 이제부터 우리는 요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첨자를 쓰기가 조금 이제 까다로우니까 좀 이제 번거로우니까 O는 아웃풋이 돼서 예측이 되는 대상이고요. C는 이제 센터 워드 해가지고 스키그램에서 이쪽에 있는 파트가 C고요. 이쪽에 있는 파트가 O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센터 워드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는 지금 하나씩 그레디언트를 흘리는 방향이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5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게 여기에 있는 W transpose T의 VC라는 이 U의 W들은 전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여기서 봤을 때 U라는 매트릭스는 여기서 보면 이쪽에 똑같이 W가 이제 V 곱하기 N 사이즈가 있고요. W 트랜스포즈는 N 곱하기 V입니다. 얘는 W 트랜스포즈인데 얘는 N 곱하기 V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U라는 거는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U가 들어왔을 때 V라는 거는 여기 있는 컨텍스트 센터 워드이기 때문에 V는 요 특정한 하나의 행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U5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하나의 어떤 열이 이렇게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록색에 해당하는 파트가 VC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에 해당한 이거는 헷갈리니까 지우겠습니다. 초록색에 해당하는 파트가 VC가 되겠고요. 빨간색에 해당하는 파트가 U5의 트랜스포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V는 뭐가 되느냐면 매트릭스 W의 로우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입력에서 히든 노드로 가는 노드의 W가 되는 로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U 같은 경우에는 W 프라임의 컬럼이 되는 것입니다. W 프라임은 W 트랜스포즈하고 좀 다른데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보면 히든 노드의 개수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워드 임베딩의 디멘전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n 디멘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이 probability는 결국은 n차원의 벡터하고 그 다음에 n차원의 벡터를 내적을 시킨 거기 때문에 U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VC가 되면은 이제 요거를 저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 컬럼 벡터하고 로우 벡터를 이제 트랜스포즈를 시키는 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W 프라임하고 W 트랜스포즈가 사실 같지는 않은데 계산의 편의상 어차피 이쪽에 들어가 있는 이 매트릭스랑 여기에 있는 이 매트릭스랑 그냥 트랜스포즈해서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거는 i번째 예를 들어서 i번째 임베딩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요 임베딩하고 여기에 있는 W 프라임의 임베딩은 사실은 같아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걸 다르게 하면 얘만 하나를 쓰거나 또는 얘만 하나를 써가지고 워드 벡터를 뽑아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편의상 계산을 쉽게 하고 또 빠르게 하려면 W 프라임을 그냥 W 트랜스포즈로 정의를 해서 계산을 하는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워투백의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과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요 목적 함수, 다시 말하면 최대화를 시켜야 되는 목적 함수는 여기서 보시는 이 파트와 같겠고요. 여기 있는 요 파트에 대해서 하나씩만 딱 떼서 놓고 보면 센터 워드가 주어졌을 때 아웃풋을 예측하는 파트를 이렇게 정의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을 때 U하고 V가 V는 W의 row이고 그 다음에 U0는 W 프라임의 컬럼이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U0 트랜스포즈의 VC를 하면은 로우 벡터랑 로우 벡터가 되지 않습니까? 로우를 꺼내온다는 뜻이고요. 이 벡터 연산에서는 기본적으로 컬러마이즈 연산을 하기 때문에 로우를 끄집어 와서 컬럼처럼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U0 트랜스포즈 VC는 결국은 컬럼 로우 곱하기 컬럼이 돼가지고 이제 스칼라 값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레디언트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U0에 대해서도 할 수도 있고 VC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미지수 VC, 다시 말하면 W 프라임에 해당하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을 때
W 프라임 매트릭스가 있을 때 N 곱하기 V라고 그랬죠. 그리고 VC니까 특정한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할게요. 여기에 있는 요 파트가 아니라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있는 W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보면 V 곱하기 N 사이즈에 대해서 VC니까 컨텍스트 워드, 여기에 해당하는 요 파트를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함수를 컨텍스트 아니 센터 워드에 해당하는 요 임베딩을 미분을 하겠다, 편미분을 하겠다, 목적 함수를 편미분을 하겠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PO given C 대신에 요 파트가 그대로 여기에 내려와서 지금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exponential 대신 여기 있는 로그 값을 지금 이렇게 씌운 것이고요. 로그를 씌웠기 때문에 로그랑 exponential 지워지면서 요 값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로그를 이제 씌운 값이기 때문에 로그 a분의 b는 로그 b-a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파트 따로 마이너스 부호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파트 A라고 놓고요. 이 부분을 파트 B라고 놓고 따로따로 다시 한번 더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A 부분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VC를 U0 transpose VC를 VC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이거 약분시켜버리고 U0만 남고요. B 청크 B를 보면 이게 좀 까다로울 수 있어도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로그 fx니까 fx를 dx분의 d 하게 되면 fx분의 f'x로 미분이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요 파트가 분모로 들어가고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여기 살아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대해서 분자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니까 이거 먼저 미분을 하게 되면 exponential이니까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VC에 대한 미분이니까 UW만 다시 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파트를 분모로 올려주면 전부 서메이션이 이제 이렇게 분모로 올라가기 때문에 앞에 서메이션 이렇게 들어가고요. 해당하는 여기에 있는 파트와 여기에 있는 파트가 결합이 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이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결국은 뭐냐면 아까 보셨던 PW given C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값처럼. 그리고 곱하기 UW가 되겠죠. 이 파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개를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목적 함수를 VC라는 미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 파트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W는 1부터 전체 vocabulary 사이즈까지 해당하는 파트가 지금 다 계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maximize, minimize가 아닌 maximize를 하기 때문에 gradient descent가 아닌 gradient ascent로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가 들어가고 이전 시점의 VC에다가 여기에 있는 gradient를 더해주는,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계산하는 gradient가 되겠죠. gradient를 계산을 해서 더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학습을 하는 전략, learning strategy, practical한 strategy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모든 nearby words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씩 트레이닝해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윈도우 사이즈가 뭐 이렇게 2라고 했을 때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fox랑 퀵을 가지고 퀵이 아웃풋이고 fox가 센터가 되는 모형을 학습을 시키고요. fox가 센터고 브라운이 아웃풋이 되는 걸 학습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페어와이즈로 해도 원래 가지고 있는 스킵그램의 의미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그레디언트를 흘려서 더하나 개별적으로 아웃풋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레디언트를 따로따로 더하나, 여기서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 이 각각의 그레디언트를 동시에 계산하는 거나 아니면 하나씩 따로 계산해서 다 더해주는 거나 사실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하나씩 페어와이즈로 학습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웨이트의 매트릭스 사이즈가 요만큼 사이즈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2 곱하기 vocabulary size 곱하기 우리가 정의한 embedding dimension의 수 n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네트워크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산을 좀 이렇게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논문에서 프랙티컬하게 실질적으로 이제 팁을 주는 게 뭐냐면,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워드 페어라든지 또는 프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단어로 취급해라. 뭐 우리 쪽에서 보자면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이런 거는 그냥 각각의 단어로 취급하지 말고 하나의 단어로 취급을 해서 뭐 이렇게 사용을 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나타나는 단어들은 subsampling을 해라라는 또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몇 함수 보셨듯이 첫 번째 시간에서 X축이 로그 스케일이고요. Y축도 로그 스케일인데 X축은 단어의 빈도의 순이고요. Y축이 실제 빈도라고 보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앞쪽에 뭐 어라든지 더라든지 뭐 is와 같은 이런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들은 워드백을 학습시킬 때도 매우 자주 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어떤 단어들은 굉장히 레어하게 굉장히 조금씩 빈도가 낮게 학습이 되는 반면에 특정 단어들은 빈도가 너무 높게 학습이 되면 이걸 좀 밸런스를 맞춰보자 라고 해서 이 word i가 실제로 학습 과정에서 제거가 되는 이 확률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fw라는 거는 이제 해당하는 빈도가 되겠고요. t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어떤 파라미터가 되는데 이걸 계산을 해주면 만약에 특정 단어가 코퍼스에서 등장하는 빈도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면 얘는 학습에 누락될 확률이 0.6838 정도 되는데 어떤 단어가 코퍼스에 등장할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 사실 누락을 시켜버립니다. 0.9684 해가지고 누락을 시켜버리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관사들이나 여기서 보시는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들의 학습을 조금 적게 시켜라, 덜 시켜라. 그럼으로 인해서 학습이 조금 더 빠르게 되도록 해라 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스레시홀드를 여기서는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잡아주었을 때 계산이 지금 말씀드린 계산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다시 한번 코퍼스에서의 텀 프리퀀시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전략 중에 하나는 네거티브 샘플링인데 네거티브 샘플링이라는 거는 뭐냐면 특정한 단어가 그러니까 아웃풋 단어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어들, 코퍼스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들에 대한 소프트맥스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 단어가 이게 보캐블러리라고 하겠습니다. 정답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에 대한 소프트맥스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U0 transpose VC를 계산하기 위해서 UI transpose VC인데 I는 1부터 vocabulary 사이즈만큼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산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서 이제 변형이 되죠. 여기서 보시면 이 로그 값을 취해서 변형이 됐을 때 이렇게 네거티브 샘플링을 통해서 몇 개만 하자. 여기서 보면 i는 1부터 스몰 k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전체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example들에 대해서만 저희 소프트맥스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의 비교 대상으로 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PW 역시 네거티브 샘플링이 되는 빈도는 해당하는 단어가 코퍼스에서 나오는 빈도에 이제 좀 비례를 해서 잡아주자라는 얘기죠. 이거 예시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파트가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볼게요. 우리는 어떤 i번째 단어가 현재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어와 함께 이제 컨텍스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웃풋이 이렇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컨텍스트 벡터를 통해서 이제 찾아왔습니다. i번째 단어에 대해서 lookup 테이블을 통해서 컨텍스트 벡터를 찾았어요. 이렇게 찾은 컨텍스트 벡터를 가지고 타겟 단어가 여기에 존재를 한다면 이 단어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단어를 요 타겟 워드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타겟 워드 벡터에 대한 확률 값을 조건부 확률 값, 컨텍스트 워드 또는 센터 워드가 주어졌을 때 이 타겟 워드가 나타날 확률 값 P, T, 기분 C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타겟 워드에 대한 exponential 이 내적값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도 내적값을 다 구한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계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계산이 너무 지루하니까 그리고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거티브 샘플링의 개념은 뭐냐면 그 중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표시된 일부분의 단어들에 대해서만 샘플링을 해서 분모를 계산하자. 그래서 보면 summation exponential ui transpose vc 분의 u0 transpose vc에서 네거티브 샘플링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 i는 1부터 vocabulary 사이즈까지만 되는데 네거티브 샘플링을 통해서 뭘 하겠냐면 i는 1부터 k까지 요 스몰 k는 훨씬 더 vocabulary 사이즈보다는 적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시를 든 것처럼 여기서는 k가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지만 세 개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많이 늘리는데 vocabulary 사이즈보다는 훨씬 더 적다. 그러므로 인해서 계산의 효율성을 우리가 추구하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 이 해당하는 파트를 지울게요. 원래는 전체 vocabulary 사이즈만큼의 요 소프트맥스 컴퓨테이션을 위한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훨씬 더 얘가 더 카디널리티가 커야 되는데 타겟 워드와 네거티브 샘플링에 포함된 것들만 가져다가 소프트맥스 컴퓨테이션의 분모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실제로 예시를 한번 보면요.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쭉 하면 인풋 벡터와 아웃풋 벡터가 지금 달라지는 것을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게 예를 들자면 W가 되겠고요. W가 인풋 벡터고요. 얘가 W'입니다. 이게 아웃풋 벡터입니다. 실질적으로 W가 W''이 W 트랜스포즈냐 물어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정의를 해서 학습을 시킬 수는 있는데 이게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워투백을 통해서 워드의 인베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면 항상 하나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애플이라는 단어의 워드 벡터를 인풋 벡터에서 끄집어 왔다면 밀크라는 단어도 인풋 벡터에서 끄집어 와야지 애플은 인풋 벡터에서 가지고 오고 밀크는 아웃풋 벡터에서 갖고 오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얘만 그대로 쓰던지 또는 일관성 있게 얘만 쓰던지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한국어 데이터를 가지고 뭐 영화 리뷰 데이터를 해보면 처음에는 리뷰 학습이 이제 데이터가 학습이 좀 덜 되면 막 인물들이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가 점점 이 의미 벡터가 이렇게 모여지는 것을 학습이 되면서 각각의 이 단어들이 구성되는 이 영역이 뭔가 의미를 갖는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학습이 다 이제 여기서 38,000여 개의 리뷰에 대해서 학습이 끝나고 나면 이 블로그에서 따온 그림입니다. 한번 가서 방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아인과 황정민과 오달수라는 배우가 굉장히 가까운 그 영역에 벡터가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얼 했나 봤더니 베테랑이라는 영화에 같이 나왔었고요.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조진웅, 유해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쪽은 뭐 암살의 주연 배우들이 있다 이렇게 사후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비슷비슷한 배우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서 계산도 해볼 수 있다. 이거는 참고삼아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워투백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로브와 패스트 텍스트를 설명을 하고 이번 챕터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